자, 거기 한 장 넘기면, 자, 이제 좀 정리 한번 합시다. 자, 필자가, 자, 장기로 귀환 오기 전과 후에 수호제라는, 자, 큰 형의 서재 이름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자, 다시 말하면, 거기다가 적어. 어떻게 바뀌었을까? 밑줄 쳐. 거기다 적으세요. 인식의 변화. 자, 요런 게 선지로 나올 수 있어요. 인식의 변화, 이렇게. 저 인식의 변화가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얘가 바로 성찰을 통한 깨달음이라는 뜻이야. 이렇게. 성찰을 통한 깨달음, 바로 인식의 변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준은 귀양입니다. 수호제라는 이름을 보고, 자, 의아하게 여기며, 자, 나와 단단히 맺어져 서로 떠날 수 없는 것은 나보다 더한 게 없다. 비록 지키지 않는다 한들 나가 어디로 가?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귀양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수호제의 뜻을 이해하고 합당한 이름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천하 만물 중에 지켜야 할 것은 나밖에 없다. 됐죠?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밑에 2로 넘어갈게요. 2. 나를 지키는 것에 대한 자, 필자의 생각이 바뀐다. 자, 뭐죠? 인식의 변화, 인식의 전환. 바로 깨달음. 이걸 얘기하는 거야. 자, 거기 보니까 먼저 왼쪽. 자, 나를 지키는 것의 의미 볼게요. 나의 본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성리학은 자, 성선설이라고요. 물론 선생님은 믿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성학설을 믿습니다. 선생님은 성학설을 좀 믿는 편이야. 그래서 성선설. 자, 그래서 그 온전한 상태로 유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 그 다음 본질적인 자아의 생각이나 주관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자아가 뭐야? 나잖아. 그치? 내면의 나.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고요. 세속적인 유혹, 세모. 자, 빠지지 않고 정신적 가치를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속적인 유혹이라는 것은 욕망이야. 그러면 물질적 가치야. 됐지? 자, 그래서 뭘 지키는 거야? 정신적 가치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자, 오른쪽 볼게요. 예시답 한번 봅니다. 밭, 집, 나무를 가지고 도망갈 수 있는가? 도망갈 수 없습니다. 왜? 밭과 집을 자, 지고 갈 사람이 없고요. 나무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으므로 뽑아갈 수가 없어요. 책을 훔쳐가서 없애버릴 수 있는가? 자, 책은 세상에 많아. 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물과 불처럼, 그래서 비유, 이것도 우리가 알아두시고. 자, 옷과 양식을 도둑질해서 나를 궁색하게 만들 수 있는가? 자, 뭐죠? 궁색하게 만들 수 없어요. 어차피 도둑이 훔쳐가도 하나 둘이야.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다 없앨 수는 자, 없다라고 합니다. 자, 밑에다가 뭐라고 적으시냐면, 자, 우선 문답이에요. 자, 문답, 열거, 자, 그 다음에 서리, 비유. 자, 이 네 가지가 다 사용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문답, 열거, 설의, 그 다음에 비유. 자, 이렇게 네 가지가 모두 사용됐다. 자, 그 다음 257페이지. 자, 필자가 지켜야 할 것이 나뿐이라고 깨닫게 된 자, 근거를 찾아보자. 자, 이거 뭐냐면, 자, 세상 만물들은, 거기 얘기 드리다 뭐냐면, 세상 만물들은, 자, 전부 다, 자, 이제 뭐, 달아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쉽게 달아나고요. 또 하나 더 갈게. 밭, 집, 꽃나무, 과실나무, 책, 옷, 양식 등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도 사실은 나에게서 완전히 뺏을 수 없고요. 꼭 지켜야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익 세모, 위협 세모, 유혹, 그러면 쉽게 떠나가 버린다는 얘기는 나를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자, 한 번 떠나면 돌아올 줄 몰라요. 그래서 가장 잃어버리기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사람은, 이거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사람은 변해야 돼요.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변하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옛날에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 나랑 이제 함께 이제 오랜 그런 어떤 친분을 쌓아온 사람이 갑자기 어떤 위치에 딱 가면 위치가 바뀌면 보는 풍경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변하는 걸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나는 변하지 않을 테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이를 어느 정도 먹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이 변하는 게 당연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대해서 굉장히 조금 어떤 서운함도 느끼고 실망감을 느낀다라는 건 뭐 배신감도 느끼고 여러 가지 그런 건 그냥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 꽤 진심이었구나 정도만 깨달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회할 일은 아니야. 난 적어도 진심이었으니까. 그런데 변하는 게 당연해라고 인정하는 순간 상처를 안 받아요. 사람이 상처는 이제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제일 많이 받거든. 근데 어차피 사람은 원래 변해라고 생각하는 순간 상처를 안 받아. 그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런 걸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시절 인연이라는 게 되게 좋은 말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아쉬운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 시절에는 이 사람과 그냥 잘 지냈고요. 그 다음에 인연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말이에요. 쌤은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영원히 10년, 20년 이렇게 간다기보다 어떤 누군가와는 유통기한이 있으니 어떤 사람이 나를 떠나간다고 해서 너무나 억울해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왜? 여러분 탓이 아니거든. 이해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냥 변해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이렇게 사람에 대한 감정도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사람에 대한 상처를 잘 안 받는 편이에요. 언제부턴가. 그러다 보니 사람도 잘 안 만나게 돼요. 사람도 안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연락도 잘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거의 신비주의입니다. 연락 잘 안 하고, 이렇게 살아. 그러면 자존감이 좀 세져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수필의 특징을 알아보는 활동이야. 자, 경험 동그라미, 성찰 동그라미, 교술 동그라미, 이렇게 세 가지. 경험 동그라미, 성찰 동그라미, 교술 동그라미. 자, 필자가 다음 물음을 자신에게 던진 것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말해보자. 자,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왜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묻죠. 이거 자체가 우리가 성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볼게요. 자문자답 동그라미 치세요. 지가 묻고 지가 답하는 거예요. 자문자답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3자의 입장처럼 객관적 동그라미. 이 말이 중요해. 근데 이런 질문을 해야지 자신한테 이상한 질문하면 안 돼. 니체가 그랬습니다.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책에서 첫 서문이 이거야. 난 왜 이렇게 현명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존감이 엄청난 거예요, 니체는. 난 왜 이렇게 똑똑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 물음도 사실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자, 아무튼. 자, 이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성찰을 할 수 있다.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자, 직접적인 대화. 요거 밑줄. 자, 수필이니까요. 직접적이다. 그래서 필자의 고민과 내적 갈등. 밑줄. 자,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내적 갈등인 거예요. 됐죠? 스스로의 내적 갈등. 여기 인물 간의 외적 갈등 없습니다. 자, 드러내어서 밑줄 쳐. 독자의 이해와 공감. 이거 다 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필자가 큰형의 말과 맹자의 말을 인용한 까닭은 뭘까요? 자, 큰형의 말을 인용해서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강조. 밑줄. 깨달음 강조. 그 다음에 존경받는 학자인 맹자의 말을 인용해서 자신이 펼친, 자, 밑줄 쳐. 주장의 중요성과 설득력을 더 높였다. 자, 됐습니다. 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쪽에 이것은요,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 하죠. 뒤에. 자, 뒤에 문제를 풀까? 그래, 문제 풀자. 우리가 시간도 많으니. 자, 문제 풀자. 자,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1, 2, 3, 4까지만 푸세요. 자, 시작. 1, 2, 3, 4. 자, 1, 2, 3, 4번 푸세요. 1, 2, 3, 4번. 1, 2, 3, 4번만 푸세요. 최대한 다 풀어줄게. 1번, 2번, 3번, 4번만 푸세요.
얘들아 5번까지 풀고 5번까지. 깔끔하게 5번까지 풀고 6번 선생님이랑 같이 할게요. 자, 5번까지, 5번까지. 자, 같이 풀까요? 자, 1번 보시면요. 1번 보시면, 자, 지금 머리 안 돌아가지? 표정 보면 알고 있거든요. 자, 이 글에 나타난 서술상의 특징. 자, 4번의 깨달음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아직 넘기지 마시고.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성현의 말을 인용했어요. 누구? 맹자. 맹자를 인용했는데 어디서 틀린 거예요? 분석이 틀렸죠. 오히려 맹자의 말을 인용한 이유는 자신의 주장과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요. 이것에 대한 답이 5번이죠. 그렇죠? 자, 5번 문제 봐요. 자, A는 존경받는 학자인 맹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 표현 방법은 필자가 주장하는 내용의 강조, 똑같은 말, 설득력.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이 5번에 2번이고요. 자, 2번 문제 갑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3번이네요. 3번. 그래서 이 곡식을 이야기한 것은, 자, 곡식은 지킬 필요가 없어. 거기에서 우리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도둑이 훔쳐가도 일부만 훔쳐가지 천하의 모든 옷과 곡식을 훔쳐갈 수는 없다, 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1, 2, 4, 5를 우리가 정리하셔야 돼요. 자, 1. 필자는 서술자 아닙니다. 화자 아닙니다. 자, 필자는 자, 장기로 귀양 온 이후 자, 이 글을 썼다. 2번 필자는 관직에 있을 때 나를 지키지 않았다. 자, 관직 세모 잡아. 자, 관직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들? 관직이라는 건 관을 쓰는 거야, 그지? 관을 쓰는 거. 그럼 다시 말하면 관 쓰는 사람을 우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이것은 뭐죠? 출세를 나타내는 거죠. 맞습니까? 출세. 이 출세가 바로 뭐죠? 벼슬길이죠. 그러면 이때 이 출세를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 몸을 세워서 부모님의 이름을 날리는 거예요. 그렇죠. 입신양명이 나오죠. 몸을 세워서 자, 이름을 날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이름을 날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2번 문제의 동그라미 4번 볼게요. 큰형님은 필자에게 서재의 이름을 수호라고 한 이유를 말해 주었다. 자, 이거 어디 나와? 이거 자칫하면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 나옵니다. 기에 제일 처음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자, 5번. 큰형님은 나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위해 전부터 노력했었다. 맞습니다. 4번 문제 갈게요.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나머지 것들 좀 중요한데, 우선 정답 4번입니다. 필자의 둘째 형님이 나를 찾기 위해 남해의 섬으로 간 게 아니라 귀양 가서 거기서 나를 찾은 거예요. 이해 가죠? 귀양 가서, 거기 가서 나를 찾은 겁니다. 나를 찾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 자, 찾기 위해서, 자, 내가 장기로 귀양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귀양 와서 내가 성찰해보니 그래서 찾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억 볼게요. 기억. 장기로 귀양 온 이후 나는 홀로 지내며 자, 생각이 깊어졌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자, 이전에 가졌던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거 맞는 거예요. 왜? 어디서 나를 찾았어? 장기로 귀양 온 이후에 찾았어. 그치?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아주 멋진 선지야. 자, 2번. 자, 니은 보시면, 자, 성현의 경전은 세상에 퍼져서 물과 불처럼 흔한데, 자, 없앨 수 없어. 자,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내 소유의 책이 사라져도 같은 책을, 자, 새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군. 참. 그래.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세상에 퍼져서 물과 불처럼 흔하다. 라고 했으니까 언제든지 내가 다시, 자, 살 수 있다. 자, 디귿 보시면, 자, 디귿 보니까 그러니 꽁꽁 묶고 자물쇠로 잠가서 나를 지켜야 해. 이런 거죠. 결국 수호에 대해서 자, 성찰한 끝에 도달한 결론입니다. 다짐입니다. 나를 지키겠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5번에 자, 미음 보시면 자, 맹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필자가 나를 지키는 것이 큰일이라는 맹자의 말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지어서 나온 게 5번 문제인 거예요. 자, 6번 볼게요. 다음 조건에 맞게 이 글의 갈래를 자, 쓰시오. 자, 그냥 쓰세요. 두 글자. 수필. 수필이죠. 그래서 수필을 쓰는 사람은 수필, 필자. 됐습니까? 수필을 쓰는 사람은 필자예요. 자, 그 다음 오른쪽 갑니다. 263페이지. 자, 7번부터 9번까지 시작. 잠깐만 얘들아. 저기 있잖아. 간은 우리 안 배웠어. 그렇지? 간은 우리 안 배웠지. 그러면은 이거 안 해도 되겠다. 이거 안 해도 되겠다. 우리 하고 나서 한번 해보자. 하고 나서. 자, 됐어요. 이제 우리 어디 보시냐면 인간과 동물의 공존. 자, 134페이지. 오늘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자, CCTV 하고 이렇게 쭉쭉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체적인 걸 다 끝장내고 나면 그 다음엔 아마 이제 각각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저기 뭐야 그거 뭐지? 뭐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산에 불편한 편의점도 우리가 한번 해야 됩니다. 공통적으로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산에는 영선, 그쵸? 그 다음에 부강은 따로 나랑 또 그거 해야 돼. 문법 요소 미친 듯이 할 거야. 알겠지? 그렇게 나눠서 시작합니다. 자, 볼게요. 자, 134페이지. 134페이지. 자, 볼게요. 빨리 끝내버립시다. 시험 범위 빨리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막 문제 많이 풀고 선생님한테 질문 많이 하고 얼핏 들었는데 영선 1등급이 80점 그 아래라고 쌤이 들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뭐 79점 몇 이 정도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부강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부강도 쌤 생각할 때는 80 언저리에서 이렇게 1등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이렇게 하셔서 기말고사 때 우리가 반전을 딱 꾀하면 될 것 같아. 쌤 생각할 때. 알겠지? 잘할 수 있어. 대신 그 사이에 있는 수행평가 무조건 만점을 생각하시면서 가셔야 돼. 알겠지? 최대한 이렇게 하시면. 자, 볼게요. 해볼만 합니다. 왜? 모두 못 본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적어도 자 좀만 더 하면 쭉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갈게요. 자, 작가 소개 고봉준. 자, 제재 개관갑니다. 인간은 동물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자, 이렇게 의문을 던졌어요. 자, 갈래는 논설문입니다.
자, 논증하는 글입니다. 논증. 그러니까 오른쪽에 논증적, 그리고 비판적, 그 다음에 성찰적. 왜요? 자, 제목 자체가 동물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 지금은 안 되고 있는데 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비판, 성찰 나올 수 있죠. 비판, 성찰. 앞에 우리가 봤던 수호제기하고 공통점입니다. 성찰. 자, 그리고 나서 주제 갈게요. 자, 동물과 진정한 공존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인간의 태도.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인간의 태도를 비판을 해요. 총 3가지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살펴봐야 돼.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여기 뭐 이게 동물 하나 지나가잖아?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다 만지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리고 아마 영성고 남학생들은 잡으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거나 뭔가를 던져서 맞추려고 하는. 근데 선생님이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인데 내 아는 지인이 호주 그다음에 유럽 이런 데를 좀 이렇게 다녔나 봐. 근데 거기는 동물이 지나가면 신경을 안 쓴대요. 그래서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학이 와서 학이 아니고 뭐지 백조. 백조가 그냥 지나간대요. 그리고 뭐 너구리 그냥 오고요. 그 호주 같은 데는 그냥 캥거루 막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막 건너가도 신경도 안 쓴대요. 거기가 진정한 공존이죠. 만약에 코알라 있으면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지나간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잡을 거야. 그 때로 모여가지고 다 사진 찍으려고 할 거야. 그치?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공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야, 뭐 키우는 사람. 야, 집에서 뭐 키운다. 집에 동물 키운다. 뭐 있어요? 키우는 사람? 뭐 키우니? 어머나, 고양이. 아이고. 고양이 몇 마리? 한 마리. 아이고, 부럽다. 또? 승주 뭐 키우니? 앵무새. 그 앵무새한테 욕 가르치면 걔 욕한다며. 그렇게 들었는데. 자, 또 뭐 키우는 사람? 집에? 개 키운다. 없어? 선생님은 고니 키웁니다, 고니. 내 아들내미 하나 키우는데, 나중에 이제 고니가 저기 결혼해서 이제 쌤하고 이제 헤어지면, 그때 고양이 한 마리, 개 한 마리 키울 것 같아요. 그때 고양이 한 마리, 개 한 마리 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도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고양이 이름은 개라고 지을 거고요. 개 이름을 냥이 이렇게 지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정체성을 혼란시킬 거야. 그래서 개 같은 고양이, 고양이 같은 개. 그래서 사실 이걸 키우고 싶거든요. 개는 리트리버라는 개가 있어요. 혹시 알아요? 리트리버. 근데 버거울 것 같아요. 개를 키우기엔. 그래서 일본 개 하나 있잖아. 시바견. 시바견. 그래서 뭐 이름도 또 이런 시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 개 이름을. 그래서 그런 거 좀 키우고 싶어. 또 이제 고양이 종류 중에서 먼치킨이라고 있어요. 발 짧은 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키우고 싶고. 재밌을 것 같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자, 특징. 동물에 대한 밑줄 쳐. 현대인의 태도. 자, 요거 세모. 현대인의 태도 세모. 자, 밑에 예상되는 반론 밑줄. 그에 대한 재반론 밑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는 이렇게 얘기할 거야. 하지만 내 말은 그러면서 다시 이게 재반론이에요. 그거 이따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동물을 대하는 자, 인간의 태도를 자, 비판적 시간. 밑줄 쳐. 인간의 태도를 비판적 시간. 그리고 학자의 견해 인용 밑줄. 수호제기하고 공통점입니다. 그죠? 자, 인물을 인용했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136페이지예요. 자, 가달라. 자, 요거 잘 읽어야 돼. 좀 졸릴 수 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600만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관련 산업의 규모가 연 3조 원에 육박합니다. 근데 이렇게 키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의료보험이에요. 그러니까 개 의료보험은 적용이 안 돼요. 반려동물. 그래서 그거 되게 시급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개나 고양이 키우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되게 비싸지 않아요? 진짜 비싸요. 그거 의료보험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봐봐. 지금 1,500만 명이, 1,500만, 그 다음 600만 가구가 키우잖아. 그렇다면, 그렇게 의료보험 다 돼서 좀 싸게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수의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의료보험 적용이 안 돼서. 자, 갑니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다. 자, 오랫동안 저성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전통적 산업과 달리, 자, 밑줄. 반려동물 산업은 매년 가파른 성장세, 여기다 밑줄. 자, 매우 많아진다, 이런 얘기죠. 한 조사에 따르면, 한 조사 동그라미 쳐, 거기다 인용이라고 써봐. 한 조사 동그라미 치고 인용. 현재 반려동물로 길러지는 개와 고양이의 수는, 와우, 900만 마리입니다. 자, 그냥 어떻게 이해하면 돼? 많다. 됐습니까?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 하지만 이러한 인기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의 의식 수준은, 자, 끝까지 밑줄 치세요.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 수준은 반려동물 산업, 즉 동물을 물건 내지 상품으로 간주하는 차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동물을 뭘로 본다는 얘기야? 물건으로 보고 상품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일까? 평균 330마리의 반려동물이 어머나 매일 버려진다고 합니다. 자, 거기다 밑줄. 반려동물이 매일 버려진다. 어이구야. 이는 편리하게 구매했다가 필요 없어지면 버려도 된다는 생각이 만든 숫자일 것이다. 동물을 동물로 안 보는 거죠. 가족으로 보지 않은 겁니다. 자, 밑에 서론 뭐라고 써 있어요? 국내 반려동물 산업의 가파른 성장세와 이걸 따라가지 못하는 현대인의 인식입니다. 그렇죠? 그냥 기르다가, 그러니까 쉽게, 그러니까 야, 그러면 왜 많이 버려질 것 같아?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왜 많이 버려질까? 쉽게 입양할 수 있어서요. 입양을 되게 까다롭게 해야 돼. 그래야 버리는 것도 신중하고요. 그리고 버리지 못하게 해야 돼. 이게 말이 되니? 이거 막 버리는 게 이게? 자, 본론 갑니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 동그라미. 결정짓는 기본적 조건은, 자, 소유관계. 자, 요거 동그라미 치고 별표하세요. 소유관계 동그라미 치고 별표합니다. 여기 총 3가지 나오거든요. 자, 소유관계에다가 동그라미 1번 크게 해봐. 동그라미 1번 크게. 그리고 계속 소유 얘기 나옵니다. 소유관계이다. 우리에게 동물은 생명 X, 뭐다? 소유물. 자, 여기다가 우리가 밑줄 치시고요. 이게 바로 인간의 인식이에요. 이러한 인식의 출발점은, 자, 자본주의 밑줄. 자, 그래서 소유물로 화살 쏘세요. 자본주의, 소유물로 화살 쏘세요. 얘들아, 자본주의의 핵심은 뭐야? 돈과 이익이야. 그렇지? 자, 그래서 자본주의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이윤 동기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을 뜻하고, 여기서 자본이 뭐야? 다른 말로 돈이죠. 자, 돈이란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투자되는 일체의 것을 가리킨다. 소유한다는 것은, 자, 동그라미 쳐봐. 자, 대상을 나의 물건으로 만든, 나의 물건. 자, 이거 밑줄. 더 나아가서 대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밑줄. 결국, 자, 동물을 어떻게 인식한다고요? 물건이라고 인식하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철학자 에릭 프롬. 자, 이거 동그라미, 에릭 프롬. 자, 소유 동그라미, 밑줄 쭉. 모든 것을 죽은 것, 여기다 밑줄. 그 다음 하나 더. 자, 권력에 복종하는 것, 여기다 밑줄. 자, 이것으로 변형시킨다. 소유관계에서 소유의 주체와 대상. 자, 여기서 주체는 소유의 주체 인간. 그죠? 소유의 대상은 바로 동물. 그러니까 나와 내가 가진 것, 동물. 이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다. X. 이게 아니라 이것을 소유관계는 죽은 대상. 즉, 물건에만 한정시킨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살아있는 대상도 소유 방식의 관계를 맺으면, 자,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대상 뭐죠? 그냥 동물. 그죠? 동물도 소유의 방식으로 접근하면 그 동물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자, 이런 의미겠죠. 자, 물건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밑줄, 물건이 된다는 의미다.
자, 오른쪽. 그러므로 이 대상이 무생물일 경우에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자, 그것이 생명체일 경우에는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데, 자, 밑줄 쭉. 생명을 지닌 존재를 물건처럼 취급하거나 심지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자, 그 다음. 우리가 동물을 마주하는 공간들, 자, 이게 다 세모 쳐볼까? 마트, 펫숍, 그 다음에 동물원, 수족관, 다 세모. 다 세모. 자, 서커스장도 세모. 그쵸? 동물 학대죠, 이런 거 다. 모두 화폐와 이익, 세모.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관계가 형성되는 장소고, 이 조건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자,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식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자, 물건 이제 세모 한번 쳐보세요, 이제.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자,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길러 사고 파는 일을 규제하려는, 자, 여기다 물결 쭉 쳐봐. 동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길러 사고 파는 일을 규제하려는, 거기다가 S라고 쓰세요. S. 솔루션이야, 솔루션. 위와 같은 세모의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규제하려고 하는 거야. 동물, 자, 사고 팔지 못하게. 자, 가령, 자, 왼쪽에다 쓰세요. 사례라고 쓰세요. 자, 사례. 미국 및, 자, 미국 및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돈을 주고 반려동물을 거래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자, 개인 간의 소규모 거래를 제외하고 번식장에서 태어난 강아지를 거래할 경우에 $500의 벌금을 물리고요. 영국에서는 2018년 10월부터 자, 펫숍에서 6개월 이하의 개, 고양이 판매를 금지시켰습니다. 즉, 상업적으로 사고 파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어린 동물의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산업화를 막으려는, 자, 산업화 세모,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도 뭐한다? 상업적 목적으로 길러 사고파는 일을 규제하려는 흐름이 생긴다. 자, 이런 얘기죠. 자, 마달라. 자본주의가 동물과 생명을 물건처럼 인식하는 태도를 양산, 즉 생산하기 때문에 동물을 사고 파는 일을 규제한다고 주장하면, 자, 여기 거기 밑줄 쳐져 있네. 필자의 주장이라고 되어 있죠. 자, 필자의 주장이 뭐예요? 물건처럼 인식하는 태도를 양산하기 때문에 동물 사고 파는 거, 자, 이거 규제하자라는 게 바로 이제 필자의 주장이야. 그러면 이런 반론이 나옵니다. 가로 묶어. 자본주의부터 어디까지 가로 묶냐면요. 밑에 줄 일반화라는 것이다까지 가로 닫아. 자본주의 이전에도부터 밑에 줄 일반화라는 것이다까지 가로 닫아. 자,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요. 예상되는 반론이라고 해. 내가 이렇게 주장하면 너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라는 얘기야. 볼게요. 아니, 자본주의 이전에도 동물을 사고 팔았고요. 그때에도 동물과 생명을 물건처럼 취급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반려동물에 대한 모든 문제, 여기다 밑줄, 이걸 자본주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되죠.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자본주의 이전에도 동물 사고 팔았어. 근데 지금도 사고 팔아.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때문이야? 아니잖아. 이렇게 반론한다는 얘기야. 자, 이런 주장에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 반려동물을 대하는 현대인의 부정적 인식 모두가 자본주의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저 반론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자, 바로 가로 묶으세요. 아주부터 어디까지? 그 단락 끝까지. 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까지. 자, 가로 닫아. 자, 여기 어떤 얘기냐면요. 이제 예상되는 반론이 있었잖아. 그거에 대해서 내가 또 뭐 해줘야 돼? 다시 재반론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쵸?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재반론. 이렇게. 자, 갑니다. 아주 오래전에도 인류는 동물을 사고 팔았지만 그때는 상업적 이윤, X 치세요. 상업적 이윤의 X. 밑에다가 자본주의라고 써. 상업적 이윤 X, 자본주의라고 쓰시고. 자, 뒤에 밑줄 치세요.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목적을 지닌 거래였다. 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예상되는 반론에서는요, 그거 옛날에도 사고 팔았어. 자본주의 때문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상업적으로 사고 판 게 아니라 현실적인 어떤 그런 거래였어 라고 이야기해. 반박을 하는 거예요. 거래의 규모 역시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뭐였다? 제한적 밑줄. 자, 이었다는 점이다. 여기까지. 자, 가로가 닫힙니다. 자, 앞장 넘어오세요. 앞장 넘어와서 자, 136페이지. 자, 왼쪽 볼게요. 핵심 정리. 자, 동물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결정하는 기본 조건. 자, 소유관계입니다. 대상을 나의 물건으로 만들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자, 이것은 뭐 때문이다? 자본주의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위가 뭐니? 돈을 벌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동물도 상업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사고 판단 얘기야. 자, 그래서 밑에 동물은 생명이 아닌 물건이라는 그런 잘못된 관점이다. 자, 밑에 읽기 중 질문 한번 볼게요. 읽기 중 질문. 자, 이 글에서 소유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설명하고 있을까? 대상을 나의 물건으로 여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 즉 여기서 소유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살아있는 대상도 소유 방식의 관계를 맺으면 물건으로 취급됐습니다. 우리가 노비 생각하면 돼요. 노비. 노비는요 여러분들 재산이었습니다. 그냥 사람 아니었어요. 그냥 재산이고 물건이었습니다. 노비. 자, 살아있는 대상도 동물도 소유 방식의 관계를 맺으면 그치 물건으로 취급받게 된다는 의미. 그래서 소유물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돈을 주고 대가를 가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익에 따라 사거나 버릴 수 있다. 즉 물건 취급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 137페이지 갑니다. 핵심적인 꼭대기. 반려동물 산업화를 막으려는 자, 해외의 노력. 그냥 막 처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과 그다음에 영국에 자, 그런 거 있죠. 저기 독일인가? 독일 같은 경우는 강아지나 하나 이렇게 입양하려고 하면 6개월 걸린대요. 그리고 6개월 동안 3번 정도를 불시에 온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지금 강아지 사면 되잖아.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불시에 찾아와서 이 사람이 그 강아지를 뭐 어떻게 뭐라고 하지? 학대 이런 건 안 하는가? 이런 거 살펴본다고 하고요. 그리고 키우기 전에는 이 사람의 어떤 벌이 그리고 환경 이런 것까지 정말 꼼꼼히 다 따진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개를 키우는 개가 행복할 수 있는 가정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따진다고 합니다. 다 따진대. 독일은. 그래서 난 괜찮은 것 같아. 함부로 진짜 아무나 막 키우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너무 불쌍하잖아. 자, 거기 볼게요. 자, 읽기 중 질문. 우리가 일상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인식하는 공간들은 뭐예요? 마트, 펫숍, 진열장, 동물원, 대형쇼관, 서커스장. 자, 이런 거죠. 자, 확인 문제 볼게요. 자, 1번만 풀어봐요. 자, 1번만 풀어봐요. 13번 풀어봐. 13번. 13번 풀어봅니다. 13번. 자, 13번 풀어보자. 13번 풀어보자. 13번. 1번, 3번. 1번, 3번. 풀어보자. 1번, 3번 풀어야지. 1번. 13번. 자, 문제 푸는 척 하면서 자면 안 돼요. 자, 됐습니다. 볼게요. 자, 1번. 이 글에 나타난 소유한다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정답은? 3번. 좋아요. 소유하는 주체와 소유당하는 대상은 자,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라 그쵸? 자, 13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어요. 그쵸? 소유관계는 자, 거기 뭡니까? 그냥 물건이 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2번 문제 정답은 현대인의 태도를 결정짓는 조건. 자, 무슨 관계? 소유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여기서는. 자, 소유관계라고 적으세요. 소유관계. 자, 3번에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동물을 이익의 대상으로 여기고 상품으로 취급하는 장소. 라달락 첫 번째 줄에 있죠.
그렇죠? 그냥 화살표 쭉 끌고 내려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장소들이다. 자, 한 장 넘기시고요. 잠깐 쉴게요. 이거 올릴 거야. 이거 올릴 거니까. 졸리면 또 봐. 아이고 안쓰러워 우리 애기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침 일찍 수업하는 게 힘들구나. 오늘 예의선 마시는 거예요. 아니 절대 그거 글로서 그런 식사는 거의 원래 깊은 데로 가야 되니까 아 그냥 너무 멀어. 근데 요청도 이런 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 의욕이 이게 불편한 그래서 맞아. 누가 최고의 괜찮은데. 커피 한 잔 해야겠다. 어디야? 어디야? 저거.